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미리 예고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인기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 네이버 영화 순위로 2위까지 올랐습니다. 2월 1일에 개봉했는데 어제까지 모두 3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짐작하셨다시피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말에는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남긴 흔적들이 지워지고 사료를 조작해서 독재자와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몇몇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께 충격이 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드러운 옛날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재미로 듣는 삼국시대 이야기. 오늘의 제목은 우리 선화공주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미스터리 왕도 익산과 서동료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재산도 없는 시골 노총각이 도시에 예쁜 여자가 산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부유함은 물론 권력까지 있는 집안임을 알게 된 사내는 인근 아이들에게 접근해 낭설을 퍼뜨리게 합니다. 금품 제공도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자가 밤마다 어떤 사내와 동침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간다. 사내가 제공한 간식에 현혹된 아이들이 동네방네 노래를 불러댔죠. 소문이 여성 부친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망신시킨 딸을 쫓아버립니다. 미치고 폴짝 뛸 노릇입니다. 여자는 변두리 자취집으로 들어가며 수치심 속에 이를 갈죠. 기회를 노리던 노총각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위로합니다. 영문 모르는 이 여자는 점차 마음을 열고 몸을 허락하여 동거에 이르게 됩니다. 둘은 훗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기망에 따른 사기죄를 연거푸 저지른 끝에 성립된 혼인 스토리가 그 유명한 마동이와 선화공주의 사랑 서동료입니다. 서동은 우리말로 맛동, 마동이라 합니다. 마동이는 백제 무왕입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 또한 고소를 해야 성립하니까 이 또한 무죄였죠. 나머지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1000년이 넘게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1300년 전 낭만으로 포장된 서동료 사건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체는 이렇습니다. 마동은 누구인가? 선화는 누구인가? 그들의 사랑을 한 곳은 어디인가? 대륙을 떠나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 백제는 크게 2번 수도를 옮깁니다. 경기도 하남 위례성에서 충남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전도합니다. 이를 각각 위례백제와 웅진백제, 사비백제라고 합니다. 이 세 고도 도시 계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례는 한강 남쪽이고 웅진은 금강 남쪽이며 사비도 백마강 남쪽입니다. 도시마다 큰 산성이 있었고 산성 아래 왕궁이 있었고 왕궁 옆에는 왕실 사찰이 있었고 도시 가운데에는 국민이 다니는 거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 이름입니다. 위례성에 만들었음직한 흑성 이름은 몽촌토성입니다. 몽촌의 몽은 꿈인데 옛말은 곰입니다. 한강이 좁아지기 전에 몽촌토성 앞까지 강이 흘렀죠. 그 강변마을을 백제인은 곰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주로 천도를 하니까 그 도시를 웅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곰마을입니다. 공주에 있는 나루터 이름은 고마나루, 곰나루입니다. 훗날 고려시대에 웅진에 주를 설치할 때 곰이라는 한자가 없어서 공주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공주에서 천도를 할 때 역시 금강변에 도읍을 정합니다. 이곳이 부여입니다. 백제가 망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배가 떠난 그 나루터는 구드레입니다. 일본어로 백제는 구다라라고 읽습니다. 금강이 부여에 이르면 백마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이름인 금강은 비단 같은 강이 아니라 곰의 강을 뜻합니다. 지금도 공주에서는 금강을 곰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백제 왕도가 갖는 모든 요소를 전라북도 익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도,
거대한 사찰도 나루터도 익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이 있던 곳은 왕궁리이고 거대 사찰은 미륵사고 나루터 이름은 곰계, 웅진이며 웅진나루가 있는 강은 금강, 곰강입니다. 왕궁리 발굴도 마무리됐고 압도적인 규모의 미륵사지 서탑도 복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에 누가 살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익산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대한국인이 믿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마동이와 공주가 바로 익산 혹은 부여에서 사랑을 했다는 믿음이죠. 서동요 전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화가 엄마가 노잣돈으로 준 금덩이를 남편 마동에게 내놓았다. 마동이 묻는다. 이게 뭐요? 금이다. 금. 귀한 것이다. 그러자 마동이 말했다. 이런 거 산에 산더미처럼 쌓아뒀다네. 그리하여 금 3,000냥을 신라에 있는 선화 아버지 진평왕에게 보내니 왕이 기뻐하여 결혼을 허락하였다. 신라왕의 빵빵한 지원 속에 마동이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선화가 절을 지어달라 하여 지어주니 그게 미륵사다. 이 삼국유사 기록과 익산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를 조합하면 백제 무왕은 익산 금강변에 왕궁을 짓고 미륵사를 짓습니다. 미륵사를 지은 사람은 국적이 신라인 왕비 선화입니다. 왕궁면에 있는 왕궁은 인공으로 조성한 개울이 있는 후원까지 완비한 화려한 궁궐입니다. 화장실도 신분에 따라서 구분된 엄격한 공식 공간이었습니다. 미륵사에는 거대한 목탑 하나 그리고 또 그만큼 거대한 석탑이 2개가 서 있었습니다. 천년 세월 속에 허물어져간 서쪽 석탑은 해골처럼 서 있다가 식민시대 당시 첨단 접착제인 콘크리트로 보강 작업을 합니다. 과학이 진화한 지금 서탑이 그 콘크리트를 벗고 복원됐습니다. 2009년 탑 복원을 위해 마지막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상석재를 드러내고 탑 한가운데 있는 심주석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리암이 나왔습니다. 도굴꾼들이 미처 못 찾아낸 물건입니다. 유리, 금, 진주 따위 5,000개가 넘는 보물이 쏟아졌습니다. 금판도 한 장 나왔습니다. 가로 15.5cm, 세로 10.5cm짜리 앞뒤로 한자 193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발굴팀 심장이 요동칩니다. 금판 앞쪽에 탑을 지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선화가 아닌 겁니다. 사택적덕이라는 고위 관리 딸이라는 겁니다. 그 해에 선화공주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백제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자기네 땅에서 무왕과 선화가 사랑했다고 믿는 부여와 익산 사람들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학자들은 선화의 부활을 꿈꾸면서 그 해에 6차례나 학술대회를 열었지만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쏟아졌죠. 삼국유사를 쓴 일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울 남쪽 못가에서 과부와 용의 관계에 서동이 태어났다. 고서에는 그가 무강왕이라고 하나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강이 없다. 이련이 참고한 도서가 뭔지 알 수 없지만 무강왕이 없으니까 무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왕은 제위 41년 동안 신라와 13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3년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러니 선화공주가 아무리 천하미색이어도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은 백제 장인 아비지를 초청해서 경주 황룡사를 짓습니다. 643년입니다. 아니 원수의 우두머리 무왕 사후 2년 만에 문화교류를 벌였다고요? 이 또한 이상하죠. 기록상 백제와 신라가 결혼으로 맺은 시기는 딱 한 번입니다. 493년 3월 동성왕이 신라의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 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 마모,
혹은 말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삼국유사든 삼국사기든 진평왕의 딸은 둘이라고 기록합니다. 서동료에 나오는 진평왕 댁 셋째 딸은 오직 1년만 주장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동 혹은 서동이라는 청년은 모대, 마모, 말다가 본명인 동성왕이고 동성왕과 신라 고위직 딸의 결혼이 윤색된 전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학계에서는 동성왕이 일본에 살다가 왕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 리츠메이칸 아시아 태평양대 김찬회 교수가 재미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오이타현의 마나노 장자설화와 한국입니다. 미에마치 마을에서 숲 팔아먹고 사는 스미야키 고코로에게 아름다운 다마스 공주가 와서 같이 살았다. 어느 날 공주가 엄마로부터 받은 금덩이를 주자 스미야키는 연못에 사는 원앙에게 던져버렸다. 기가 막힌 공주가 말했다. 이것은 귀한 황금이요. 스미야키가 말했다. 연못이랑 숯가마에 산더미처럼 있다네. 훗날 부부가 황금 3,000냥을 당나라 천태산에 시조하니 백제국에 사는 연성법사에게 명하여 부부 마을에 불상을 보내 절을 세웠다. 스미야키는 마나노 장자라고 불렸다. 설화 구조가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마나노 장자 설화 배경은 6세기입니다. 무왕보다 앞섭니다. 2004년 8월 미에마치 마나노 장자 전설 연구회 회원들이 익사를 했었습니다. 익산 사람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서로가 궁금한 게 한둘이었을 거예요. 익산 사람들은 마동이가 태어난 연못이 마룡지고 그 뒷산이 마동이가 금을 산더미로 쌓아뒀다는 오금산이라고 털썩같이 믿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부여 궁남지가 무왕과 왕비가 뱃놀이를 한 궁남쪽 인공연못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부여 궁남지는 1965년 지금처럼 정비됐습니다. 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 포룡정 현판은 부여 출신 정치인 고 김종필이 썼습니다. 익산에는 마룡지도 있고 오금산도 있고 왕궁도 있고 미륵사도 있습니다. 무왕과 선화가 묻혔다는 왕릉, 쌍릉도 있습니다. 땅에는 있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부여에는 삼국사기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궁남지를 파보니 대규모 인공연못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여는 기록은 있는데 땅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9년 사택 적덕의 딸이 미륵사를 세웠다는 사실이 1300만에 폭로됐습니다. 불안정하게 공존하던 이 두 도시는 좌절합니다. 익산은 쌍릉도 재발굴했습니다. 쌍릉 가운데 대왕릉은 무왕릉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소왕릉은 남은 유물이 없어서 주인이 미스터리입니다. 익산은 어딘가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궁남쪽 큰 연못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또한 발굴을 하기로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이래저래 선화에 대한 그리움이 증폭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